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랫동안 써니즈 채널에 영상을 봐오셨던 분이라면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영상으로 업로드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더 끌리는 주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더 편한 주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기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주제들이 저에겐 모두 도움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제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주제는 관찰자와 현존, 그리고 명상입니다. 오늘은 지구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온 느낌으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에서 현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은 이해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테이프처럼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생각의 패턴에 가능한 한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곳에 목격하는 존재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는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들려오는 머릿속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올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에 목소리가 있고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 너머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그 생각은 물론이고 그 생각의 관찰자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생각 이면이나 그 밑바닥에 자리한 의식 있는 존재, 즉 당신의 깊은 자아를 느낍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동화되어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이어지던 생각도 사라집니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정신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무심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공백은 아주 짧은 순간, 단지 몇 초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차 길어집니다. 이런 공백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시작됩니다.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고요와 평화를 더 깊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요와 평화는 한없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미묘하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보다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육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 장의 주파수도 높아집니다.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무심의 상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렬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생각이나 감정, 당신의 육체와 외부 세계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순수한 의식의 상태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에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존, 이 순간의 존재함은 바로 당신의 본질인 동시에 그보다 더욱 위대한 그 무엇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마음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극도로 또렷하게 깨어있지만 생각은 하지 않는 무심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행동을 하되 그 행동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평범한 행동이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직장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에, 모든 동작에, 심지어는 호흡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에 온전하게 존재하세요. 손을 씻을 때에도 물소리, 물의 느낌, 손의 움직임, 비누 향기 등 손을 씻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자동차를 탈 때에도 차 문을 닫고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춘 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고요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내면의 평안을 느끼는지를 보면 당신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의식의 빛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아이의 재롱에 미소 짓는 것처럼 어느 날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목소리를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자아의식이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몇 년 전에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무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당시에는 부끄럽게도 어떻게 해도 생각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소리를 내서 언어가 머릿속에서 들리지 않게 하면 그게 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자를 알게 되고 시끄러운 생각들이 올라오는 와중에도 고요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엔 명상을 배우면서 우리의 의식이 하나의 대상밖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생각의 속성을 조금 더 깊이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말하는 순수한 의식 상태를 온전히 경험하기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동시에 집중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힘을 빼는 것과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현재 상태에서의 공부 상태입니다. 집중력이 왜 필요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집중력이 풀리는 순간 생각과의 동일시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저절로 되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으로의 집중과 집중이 풀린 상태, 즉 생각과의 동일시 상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의식 상태보다 더 순수한 의식 상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념으로서 깨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수행하고 정진해봐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의 집중, 그리고 명상을 통한 호흡 대상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하냐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잘 살고 싶어서였고, 그 다음엔 고통스러워서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깨달음을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과정이 급하지 않게 좋은 느낌이에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당당해지는 느낌 같은 거. 제 생각이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